자, 이제 실시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계시는 종목들 볼 텐데요. 라진 대리가 먼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성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시죠. 다산 네트워크스 7,304원에 22% 매수를 하셨는데요. 분할 매수 해주신 것 같아요. 단기, 중기 다 좋습니다. 도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도움 드려야죠. 네. 오늘 주가가 좀 아쉽게도 이분 손실로 접어드는 구간 됐습니다. 어제 긴 음봉을 냈고요. 오늘도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라진 대리님, 네. 단기, 중기로 봤을 때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다산 네트워크스 이제 테마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에 관련해가지고 주가를 이제 탄력을 받았던 부분들이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빠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을 점검해 보면 다산 네트워크스 실적 발표하고 아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한 57% 정도 감소했고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85% 감소했다. 그럼 실적을 발표해서 떨어진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모멘텀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이게 현실화되면서 이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루어져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현 자리라 그러면은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제 첫 상승하는 날 12월 30일 날 어느 정도 뭐 강하게 이제 양봉이 나면서 상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그 사이에 한 30원인에 대한 갭 부분들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갭을 메우는 자리가 아마도 내일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 그러면은 내일 한 6,400원 정도, 6,430원 이 정도 가격에서 혹시라도 찍고 그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6,430원 이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 그래도 크게 상승은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정도 자리를 보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지켜는 볼 수는 있겠지만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가져가셔도 되실 것 같고요. 손절은 한 6,430원 정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보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하시고요. 네, 중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실적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를 매수가 부근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권해주셨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포프라.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가 11,800원, 네. 30%입니다.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고요. 네, 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글쎄요. 예. 금요일 어떻게 날 투자를 하셨나요? 금요일 날 예. 보고 있다가 보니까 그 최고점을 찍고서 내려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판에 또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력이 들어왔는가 싶어가지고 네네. 봤습니다. 예. 예, 이 기업이 지지난해 11월에 상장된 기업이죠. 네네. 예, 2013년 11월 말경에 상장이 됐고요. 네. 지금 1년 넘게 거래가 됐는데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는 걸 보고 네. 매수를 하셨더니 또 이렇게 수익 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단기, 중기, 그냥 네, 중기도 좋고 시간을 네, 들이는 맞습니다. 투자도 마음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자, 코프라 자동차 경량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유망할지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정대웅 부지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정재웅 부지점장님.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정재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프라 또 이 자동차 부품주인데 시장에서 요즘 관심을 안 갖는데 이 증시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모두가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렇죠? 일단 이거 한 달 가까이 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투자가 성공의 또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프라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는데요. 좀 제가 단기와 중기 이 정도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네. 코프라는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죠. 그 EP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네. 특히나 차량 경량화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 그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연비 관련돼서 이슈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유가가 좀 빠지면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잠잠하지만은 어쨌든 차량 경량화, 이 연비 고효율 연비화는 자동차 산업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코프라의 성장성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이런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완성차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코프라 같은 몇몇 부품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물론 지금 한창 시장에서 핫한 뭐 이런 그 과거 얼마 전에 게임 또 최근에 화장품 또 요즘 잘 나가는 바이오 이런 쪽에서 붙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또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트레이딩 기술 요법을 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그리고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네네. 코프라 같은 경우 지금 뭐 성장세는 꾸준히 올해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죠.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고 또 내일 급등을 하고 그 다음날 급등을 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상당히 만약에 오늘 급등하고 내일 또 오른다고 하면 그 다음날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테마주처럼 혹은 그런 식으로 급등락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기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 쪽으로 보시고 또 12,000원대든 이렇게 지지선들 또 거래가 밀집된 그 구간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또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하면은 쭉 보유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하는 판단이 들고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1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 지나고 주가가 13,000원 넘어가더라 그러면은 일부는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뭐 12,000원 오더라 이러면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차트를 좀 늘려서 보죠. 늘려서 보면 14,000원 정도 수준까지 갔었죠. 이게 2013년도 때 13,000원 정도 수준, 14,000원 정도 수준 갔는데 이 14,000원 수준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 수준을 중장기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손절가는 11,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좋은 결과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투자하시는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신고가 나도 소문 안 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가는 그런 종목들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코프라 앞으로 흐름 좀 잘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게시판으로 주신 2035님의 종목 동성제약 5,380원에 20% 비중 있으신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오늘 주가가 5,500원대에 마감됐어요. 수익 구간 들어서셨는데요. 또 라진 대리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동성제약은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동성제약 역시도 이제 중국인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한국 화장품 쪽을 많이 이제 사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또 화장품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 자체를 실적을 본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2013년도에 지금 뭐 마이너스 20억 적자 나는 부분들이고 2014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적자 폭이 지금 뭐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제 뭐 동성제약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 기간 기했다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들의 한국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런 사랑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테마적으로 좀 올랐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동성제약이 단기적으로 최근에 바닥을 기었다가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화장품주로서 좀 테마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 성장 동력 모멘텀을 좀 가지고 뭐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실적이 그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시점까지 좀 기다려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뭐 실적이 좀 더 좋은 조용제약, 동성제약이 마음에 들으셔서 접근을 하셨다 그러시면 좀 더 지켜보시게 되겠지만 화장품 관련주로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괜찮은 종목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동성제약은 뭐 성장 모멘텀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또 여기서 바로 또 뭐 모멘텀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바로 또 뭐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하셨다 그러시면 현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아마 뭐 매수가에서 만약에 손실을 안 보는 쪽으로 해서 무너진다 그러면은 나오고 좀 더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 있으시는 거니까 그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신가요? LG전자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오늘 종가 59,500원에 네. 50%요. 아, 오늘 종가에 담으셨군요. 네. 예, 제가 사실 미리 시청자분 어떤 종목 진단해 드리는지 저희 상이 있는데 거기서 봤는데 딱 매수가만 보고 매수가 괜찮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보니까 예, 다시 6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LG전자가. 네. 그래도 예. 좀 벌었습니다. 그래도 이 선이면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나요? 네. 예, 50%나 화끈하게 비중을 또 실어주셨고요. 예, 저희 도와드릴 부분 어떤 점일까요? 저는 이제 바닥을 57,500원으로 이제 손절선을 잡고 있는데요. 예, 단기, 중기 목표가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도 사실 시장에서 좀 소외돼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6만 원 선 아래에서 계속 좀 바닥 잡는 시도를 차트로 보여주고 있죠. 과연 전 저점 손절가로 들어가서 얼마까지 수익 볼 수 있을지 세 분 카운슬러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부자개미 전문가님요. 네,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신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그 LG전자를 이제 들어가신 이유는 바닥인 것 같아서 들어갔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바닥 같기도 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이제 조금씩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네. 그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LG전자는 지금 57,500원 자리가 바닥을 확인한 자리예요. 여기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흔히들 우리가 지금 LG전자의 이제 펀드멘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가 10.8배, PBR이 0.8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LG전자가 1배 미만으로 PBR이 내려간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거의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하방은 잡아냈어요. 하방은 잡아냈는데 과연 위로 치고 갈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힘이 좀 미약합니다. 모멘텀이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제가 LG전자를 진단을 해드릴 때 LG전자가 4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TV 쪽하고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가전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C 사업부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사업부가 있어요. 그런데 LG전자의 주가가 움직일 때는 항상 핸드폰 사업부, MC 사업부 쪽에서 모멘텀을 만들어낼 때 주가가 움직였어요.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도 LG전자를 1월 달에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보고 단타로 매매도 한번 했습니다. 쌍바닥을 이렇게 찍어줬기 때문에 한번 매매를 잠깐 했었는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핸드폰 쪽에서 세계 1위가 이제 삼성전자, 2위가 이제 애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3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데 여기에 지금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데하고 LG전자하고 각축을 해요. 그러면 작년 얘가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이때 당시에 63,000원짜리에서 거의 8만 원까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요때 3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3위를 했냐면 그 G3 회장님 폰이라고 그랬죠. LG그룹이 아주 명운을 걸고 돈을 뭐 CB 발행하고 해외 DR 발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전부 쏟아 부숴가지고 사원을 걸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G3가 좀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좀 먹히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좋아졌거든요. 그럼 지금은 몇 위냐? 지금은 5위 내지 6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국의 화웨이가 3위, 그 다음에 샤오미가 4위. 근데 중국 시장 쪽에 지금 3위권을 지금 뺏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야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겠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LG전자의 기준가는 얼마냐면 65,000원짜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상향으로 스마트폰 쪽에서 모멘텀이 나왔다 그러면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텐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향 쪽으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스마트폰의 이제 점유율, 요게 이제 LG전자가 한 3.5%에서 5.5%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나 중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65,000원 이상은 올라오기 힘들다.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1선의 저항이 굉장히 심한데 이 자리가 지금 62,5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하루아침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 쪽에서 다시 3위를 등극하는 거는 쉽지 않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라든지 비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2,500원, 2차 목표가는 65,000원. 이렇게 좀 짧게 보시고 트레이딩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신 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7927님께서 알톤 스포츠를 11,60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알톤 스포츠 오늘 주가 1,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분 10% 정도 손실이시죠? 라진 대리님? 네. 네. 알톤 스포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주가 상장 이후에 최근에 뭐 등락락을 거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톤 스포츠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3대 자전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 좋은 레저라든지 아니면은 참 좋은 레저 아니면 삼철 자전거 그다음 이제 뭐 알톤 스포츠 코렉스 합쳐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알톤 스포츠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매수가 진입을 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슈에서 단기적인 인옥수에서 알톤 스포츠를 인수한다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고요. 현재 자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실적은 충분히 나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충분히 나오는 자리에 있고 그 부분 그렇지만 이제 그 단기간의 이벤트성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서 주가가 움직임이 만약에 지금 약간 더뎌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회사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아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런 스포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문화들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갖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한 9,500원 수준 정도에서 만약에 지지선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보유하셔도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주가가 이전부터 쭉 보다 보니까 한 13,000원 정도에서 아무래도 저항대로 좀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13,000원에서 만원 사이, 9,500원 사이 그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한 9,500원 정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가를 결정하실 하는 게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고점 부분들은 뭐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13,000원 이상, 17,000원 정도까지 벌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긴 하니까 단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시겠지만은, 단기적인 접근이셨다 그러시면은 주가가 한 13,000원에서 박스권의 움직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3,000원 뭐 바닥은 9,5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도를 하신다 그러시면 13,000원 고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주목해 보시고 종목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 20억 원 흑자 전환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발표됐는데 짧게 정재훈 부지점장님, 아까 우리 한국 화장품 진단해드렸잖아요. 네. 이런 한국 화장품 제조의 실적이 한국 화장품 주가에 내일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4분기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1, 2, 3분기 합쳐서 20억 수준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것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 주가가 지금 그 하락 흐름에서 급반전을 해서 상한가로 간다, 혹은 반등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의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아쉽네요. 종목 카운슬러 내일 이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